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 모든 포유동물은 우시야, 좌시야, 그러니까 시야가 좌우 둘로 나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시야 정보는 안구 좌반, 왼쪽 반에 상이 맺히고 이 정보는 좌뇌 후두엽에 거꾸로 결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시야 정보는 안구의 왼쪽 반에 상이 맺히고 그 상은 왼쪽 뇌로 가는 겁니다. 왼쪽 뇌로 가게 돼 있어요. 좌시야 정보는 안구 오른쪽 반으로 들어가서 자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 쪽으로 가느냐 하면 안축에 황반, 그 황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이 황반 정보가 자기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왼쪽 눈도 황반 정보가 자기 쪽으로 가는데 이 황반 정보는 왼쪽 눈의 황반 정보는 오른쪽 시야, 이거 오른쪽 눈의 황반 정보는 왼쪽 시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들어간 정보는 좌우 뇌량에 의해서 좌우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맨 처음 들어간 정보가 왼쪽 후두엽으로 들어갔느냐 오른쪽 후두엽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 오른쪽 주시야, 이 주의를 기울일 주자예요. 주전자 할 때 주자. 이것이 왼쪽 눈이 주시안이 되는 거예요. 황반이 왼쪽 눈에 있으니까. 왼쪽 주시야인 사람은 주시안,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눈이 오른쪽 눈이 되는 겁니다. 그 오른쪽 눈 정보는 오른쪽 후두엽에 들어가고, 오른쪽 정보는, 즉 왼쪽 눈의 정보는 왼쪽 후두엽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것이 좌우 교통을 하지만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가 그 다음이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눈으로 들어간 정보는 왼쪽 뇌 후두엽의 1차 시각령에 들어가죠. 물론 오른쪽 눈에서 들어간 정보는 오른쪽 시각령, 오른쪽 후두엽의 시각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시각령에 들어간 정보는 두정엽 쪽으로 연결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고 왼쪽 후두엽에 들어간 정보는 이렇게 측두엽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단 1차 시각령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1차 시각령에 들어온 정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윤곽선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입체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해석하는데 입체와 공간으로 해석하는 쪽이 오른쪽에 더 가깝고 윤곽선으로 본다는 말은 평면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평면적으로 윤곽선을 처리하는 것은 왼쪽 뇌와 가깝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동양 사람들은 왜 선묘위지의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 왼쪽 뇌 후두엽이 뭐로 들어간 정보, 즉 왼쪽 눈이 주시안이니까 오른쪽 시야니까 그래서 윤곽선을 처리하는 그 기능과 가까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능과 가까운 이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선묘 위주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유럽 인종은 오른쪽 눈이 주시안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오른쪽 시각 중추로 들어가는데 이 정보는 바로 위로 전달이 돼서 공간과 관련 있게 되니까 입체 묘사 또
공간과 관련지어서 하는 원근법, 이런 묘사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뇌를 쓰면 저절로 입체감과 원근감을 살리게 되고, 이렇게 왼쪽 뇌를 쓰게 되면은 저절로 윤곽선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동양에서는 왼쪽 주시안이고 왼쪽 뇌니까 왼쪽 뇌 후두엽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대개 부분시, 부분을 봅니다. 부분을 보기 때문에, 부분에 치우쳐 보기 때문에 원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왼쪽 뇌는 윤곽선을 보기 때문에 선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니까 명암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양인들만 세상에 살았다면 세계 미술사에 원근법이나 명암법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냥에 의해서 특화된 유럽인,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압력을 받아서 특별히 뇌가 바뀐 새로운 뇌가 생긴 유럽인들은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에, 그러니까 원근법이죠. 가까운지 먼 건지를 보게 되고, 선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입체로 보니까 세상은 선이 없습니다. 그림에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색깔 가지고 색깔 면으로 구별되는 거지 선묘, 선 자체를 긋지 않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를 그릴 때는 선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선묘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원근법으로 명암법으로 나타내게 됐죠. 무선묘, 선묘가 없고 명암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종, 즉 수렵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원근법과 명암법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뇌가 전혀 다르니까, 쓰는 뇌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역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인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가 국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유럽에서 국보로 볼까요? 유럽 사람들은 건물을 그릴 때 앞에 벽은 높고 뒤에 벽은 낮아서, 그렇다고 이게 뭐 비뚤어진 건물은 아니죠. 이렇게 원근법으로 그립니다. 언제부터? 적어도 구석기 시대 3만 년 전부터, 그때 건물을 안 그렸으니까 그렇지 건물을 그렸다면 원근법으로 그렸을 거예요. 동양에서는 원근법 그림이 단 한 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동양 미술사상 앞에 있는 기둥과 뒤에 있는 기둥이 오히려 더 길어서 역원근법이 될지언정 서양 그림처럼 투시 원근법적인 그림은 단 한 점도 나온 적이 없고 연습해본 그림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왔나? 결국은 왼쪽 뇌 시각중추, 오른쪽 뇌 시각중추, 어디에 먼저 상이 맺히는 보기를 했느냐, 그 보기 방식이었던 거죠. 자, 3만 년 전에 스페인의 쇼베 동굴에서 나온 이 동굴 벽화는 보이는 바를 보이는 대로 그려내는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언어적인 해석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죠. 폰대로 망막에 맺힌 상 그대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시각형 그림, 또는 망막형 그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이 저절로 스페인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말할 것 없이 이런 그림은 이렇게 오른쪽 주시안인 사람이 오른쪽 후두엽에 상이 맺히고 그 상이 공간지각을 처리하는 두정엽으로 자동 연결되는 이런 뇌쓰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쇼베 동굴보다 4,000년이나 앞서서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똑같이 동물을 사냥하는 벽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유럽보다 동양에서 4,000년이나 먼저 예술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그림은, 이 벽화는 왼쪽 눈 주시안인 사람이 왼쪽
뇌 후두엽에 들어간 정보를 윤곽선 처리해서 평면적으로 처리하는 왼쪽 뇌로 그린 그림인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의 행동은 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뇌는 모든 우리 입력된 정보를 출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왼쪽 뇌가 출력한 그림이고 이건 오른쪽 뇌가 출력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그림을 그림이기 때문에 벽화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그림으로 보고 동양에서 먼저 예술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와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말할 수 없죠? 전혀 개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그림도 둘 다 개성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양에는 이런 그림이 있고 서양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이런 그림이 본 바대로 느낀 대로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0이고 있다는 말은 1입니다. 0과 1은 무한대의 차이죠. 즉 동양의 동굴벽화와 유럽의 동굴벽화는 보이는 바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서 0과 1로 비교할 수 있고 즉 무한대의 차이라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연히 다른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가 모든 우리 행동을 만드는데 그 행동을 만드는 바탕은 이미 입력된 정보입니다. 왼쪽 뇌에 입력된 정보와 오른쪽 뇌에 입력된 정보 또는 왼쪽 뇌가 출력하는 정보와 오른쪽 뇌가 출력하는 정보가 다르다. 그거에 의해서 문화의 양식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문화유뇌론, 유물론 유심론에 오지 유자를 써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뇌로부터 비롯했다. 사람의 모든 문화는 뇌로부터 비롯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